여러분은 한국의 국민성 또는 민족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특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국민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중국인 스스로 말하는 자신들의 국민성 또는 민족성 중에서 긍정적인 특징입니다. 근검절약, 화합을 중시, 효도, 그리고 스스로 강해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른 것은 인정할 수도 있지만 화합을 중시한다는 것은 그들의 끊임없는 영토 확장을 위한 주변국 침략의 역사, 현대의 일대일로, 무역보복, 수자원 독점으로 인한 동남아 국가의 고통과 중국의 국공내전, 문화대혁명을 통한 반대파 숙청 등을 감안하면 인정하기 쉽지 않네요. 다음은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부정적인 국민성입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농경사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고 사회적 교류가 적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인들은 체면과 형식을 중시한다입니다. 중국인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국가정치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체면을 중시합니다. 체면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관혼상제나 각종 활동에서 격식을 차리고 체면을 신경 씁니다. 선물을 줄 때 선물 포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데 심지어 일부 선물 포장 비용은 실제 상품보다 비싸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관본위주의 사상이 심각합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은 관리였으며 전통적인 중국인의 마음속에는 관리가 되면 부자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조상을 빛낼 수 있다는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핫한 직업은 공무원이고 많은 대졸자들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외나무다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상에서 중국인 스스로 많이 언급하는 것은 네 번째, 근성이 존재하고 이민족의 통치를 기꺼이 견디며 감히 반항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 단결하지 못하고 공중도덕을 중시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성이 강하다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일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국민성을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요약 소개하겠습니다. 很多年前，网上曾疯狂流传着一篇公知小作文，说某一天中日联合搞了个学生夏令营、徒步登山什么的，参加人员有中国孩子和日本孩子。结果作者发现，中国孩子有两件事做不好，那就是这也做不好，那也做不好，遇上困难就放弃，碰到挫折就躲避，反正全是缺点。而反观日本孩子却能越挫越勇，纪律严明，吃苦耐劳，毫无怨言，反正全是优点。最后作者仰天长叹，得出结论说中国人不行，从小孩子开始就不行，劣根性啊，劣根性。还这种公知体在当时非常流行，而至于他们口中提到的劣根性，倒确实是存在的，只不过与其说是国家和民族的劣根性，不如说是人类这个物种的劣根性。嫉妒、自私、见不得别人好，以及由此衍生出的那些行为，其实都是一种动物的本能，是刻进全人类基因里的。每个国家都有这样的人，又怎么能说它是独属于中国人的劣根性呢？不知道这种观点大家认不认同啊？这大概是我5年前的想法。但随着我与世界接触的越来越多，我开始不得不承认，不同民族确实是有不同特性的。提到日本人，多数都符合一个客气和懂礼貌到有些过度的形象，也是他们的民族标签。道歉道的感天动地，核废水排的让人的来气。另外，日本人还总怕给别人添麻烦，也怕别人给自己添麻烦。这些民族特点，日本人他们自己都承认。而到了美国，那完全就是另一个画风了，动不动就 freedom, peace and love， 以及由此衍生出的过度追求个人自由，甚至不惜给他人和集体造成损害的行为。一个国家的国民性是历史、文化、地理共同作用的结果。最后，我们再说回我们中国的国民性，人在教导孩子时都会重点强调听话2个字，说你小时候要听家长的话，上了学要听老师的话，工作要听领导的安排。我们的长辈尤其喜欢这么说，对吧？而我不知道它与曾经的愚民统治有多少关联，但我想这种老一辈普遍存在的逆来顺受、不愿惹事儿的性格底色，与那段愚民时期的民族经历是脱不开干系的。但好在社会在发展，国民性也开始跟着有所变化，其中生长在新时代的年轻人变化尤为明显。我看到越来越多的年轻人被公司欺负后，都会选择劳动仲裁，甚至直接去法院起诉。老一辈国人总在强调忍耐，强调不惹事，我觉得这话只说了一半。我们确实不惹事，但如果事情欺负到自己头上，我们也绝对不怕事。我想这才是中国人最原本的性格底色吧。其实我想说，国民性并没有我们以为的那样遥远，它无时无刻不在影响着我们，这就是国民性。 그럼 네티즌 생각은 어떨까요? 인간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몇 가지 면에서 외국인보다 우리가 뒤처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쉬운 일도 복잡해집니다. 또한 흙과 백의 경계가 모호하여 전반적인 사회 풍토가 좋지 않고 중국인은 기계가 없어서 생사의 순간이 아니면 저항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부 문제가 잘못되어도 아무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유럽까지는 비교할 필요도 없이 인도나 베트남보다도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무시하고 타인을 압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모방하는 것을 잘하지만 창조성은 없습니다. 또한 타인을 가혹할 정도로 압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일했던 그동안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같은 중국 동포들의 회사에 절대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본질적인 원인은 우리는 스스로 천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쟁취할 때 전 세계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타협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일을 만들 바에 안 하는 것이 낫다. 참으면 지나간다. 다른 사람을 따라 소란 피우지 마라. 한숨 자고 나면 내일은 좋아진다. 이런 쓸데없는 교육과 이념들이 우리를 매우 천박하게 만들고 이치에 맞는 도리가 있어도 말할 수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이치에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독단적 행동으로 매도당합니다. 모든 권익은 쟁취와 투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성입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합니다. 최근에 독일인 총지배인이 떠나고 중국인 임원이 왔습니다. 그가 온 지 한 달도 안 돼요. 전임 독일 임원이 만들었던 복지 정책을 완전히 취소하고 직원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갈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국민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진나라 이전 봉건 시대의 육아 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진나라 이후의 노비 문화이며 마지막으로 거의 500년 동안 소수민족이 지배로 형성된 노비 문화입니다. 분석행류를 통해 과거 문화와 선을 긋고 싶었지만 과거 문화는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는 미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고 첨단 기술 배경에서 형성되고 적응된 새로운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이 가장 잘하는 것은 큰 것을 위해 작은 부분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몇 방울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민성은 지역별로 구분됩니다. 나는 비록 상하이 토박이이지만 고등학교 절치는 동북 출신이고 대학은 우한에서 다녔습니다. 나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 대한 느낌은 이렇습니다. 북부장수성 사람들은 비속어를 잘하는데 그것은 그 지역은 대체로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소한 걸로 좀스럽게 따지고 극도로 이기적이며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자기들끼리 뭉쳐서 더욱 억지스러운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항합니다. 후베이 출신은 교활합니다. 매우 호탕한 척 하지만 좌절할 때 숨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곤란에 처한 사람을 괴롭히기 좋아합니다. 상하이의 30% 정도가 원주민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지인입니다. 그들이 상하이에 온 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상하이는 내부적인 갈등이 매우 심각하고 또한 능력이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하이는 시건방진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동종업종 종사자를 무시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지나치게 존경하는 척합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